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 주시고 손준호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좀 큰 상황이어서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쿠데타로 흥한 자는 쿠데타로 망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윤석열의 쿠데타 씨앗은 국민의힘을 쿠데타 전문당으로 키웠습니다.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로 자폭하고 파면되더니 윤석열 아바타당 국힘이 급기야 후보 교체 쿠데타로 자폭과 파탄의 핵 버튼을 스스로 눌렀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권성동 권영세 쌍권은 당권을 먹으려다 당 자체를 폭파시킨 보수정당사 최대의 바보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뜨거움을 감지 못한 개구리가 결국 그리 되듯 쿠데타를 옹호하다 쿠데타 DNA가 몸에 배어버린 국힘은 자해 쿠데타로 멸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힘당을 멸망케 한 최대 공신이 윤석열과 배후조정 김건희임은 희대의 역사적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 주술의 힘을 신봉하는 김건희 윤석열 커플의 주술 네트워크 연고 덕분에 꽃꽃 문수 아닌 주술 덕수가 가산점을 얻어 후계자로 점지된 것이 국힘의 비극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뉴라이트 극우이지만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비록 즉각 단일화 약속을 깼지만 후보 등록 후 단일화의 수많은 전례를 감안하면 단일화 방법과 전술에 대한 후보의 자율성 때문에 후보 자격조차 전면 부정되고 자격 박탈될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전광훈류의 낡은 정치의식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의 대상일지언정 자기 당 지도부에 의한 후보교체 쿠데타의 명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후보 교체를 주도한 쌍권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막상막하의 시대착오에 선당 후사의 공적 동기가 아닌 당권 쟁취의 검은 사적 동기가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덕수 후보의 거품이 꺼져 당장 내일이라도 실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엄밀하게 했다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폭력적 후보 교체는 단순히 김문수 후보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여론조사 단일화의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쌍권 당권파의 조바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힘은 도대체 법도 상식도 없는 마구잡이 공산당입니까? 이럴 거면 번거롭게 경선은 왜 했습니까? 1등이 아웃되면 2등이 이어받아야지 왜 장외 선수가 가로챕니까? 이게 당입니까? 그러고도 해체 안 될 자신이 있습니까? 국힘이 무슨 보수입니까?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수법 아닙니까? 국힘은 이제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폭력 정치 쓰레기 집단입니다.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창피해서 무슨 수로 남아있겠습니까? 공당 후보를 사실상 비밀리에 내정하고 자유경쟁 공모를 차단한 히틀러 스탈린적 수법은 헌법상 정당 정치를 부정한 행위로 정당 해산의 멸문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정도도 생각 못하는 국힘은 완전히 미친 광신도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힘은 오늘 후보 등록이 아니라 정당 해산 자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쿠데타를 옹호하다 쿠데타의 제물이 된 김문수 후보의 정치 관행은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 당의 후보 교체 공작으로 억울하게 척살당한 오늘의 상황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국힘 당권파, 특히 권성동 의원은 정말 나쁩니다. 박근혜를 죽이고 김문수를 죽이고 국힘을 죽이고 결국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공직윤리를 파괴하고 자신의 명예를 파괴하고 결국 국힘을 파괴해 보수 재편의 역사적 도구가 돼 산화할 한덕수 후보께 한때나마 교류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가시는 행로의 마지막 체면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향의 은덕을 먹고 튀고 봉하의 은덕을 먹고 튀고 론스타 국익을 먹고 튀고 총리 자리를 먹고 튀고 관세 협상 국익을 먹고 튀고 남편 찬스 배우자의 전시 공간으로 재외 공간을 알뜰히 이용해 먹고 튀고 자기 집을 외국 기업 임대 수익으로 먹고 튄 파도 끝없는 무임승차 먹튀 전문 양파남의 일생을 드디어 대통령 후보까지 먹고 튀는 국힘 먹튀로 마감하시지 말고 이번 대선이 끝나도 오래오래 당비내며 국힘의 책임당원으로 길이 남으시는 것이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고 양식임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미 눈빛이 변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계엄을 포함해 윤석열보다 더한 짓을 하는 사악한 주술적 독재자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권력의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이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친위 쿠데타로 물러난 대통령이 망가뜨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 역사적 사명의 무게가 참으로 큽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달아 진중한 책임감과 절실한 태도로 겸손하게 경청하며 진지하게 국정을 준비하는 위기 극복 국정준비형 선거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국민후보라는 소명의식으로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원 검찰 사법 카르텔 등 온갖 기득권과 싸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진정한 통합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과 권위를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등 온갖 반지성적 기득권들을 질서 있게 극복하며 실용 노선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IMF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헤쳐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지혜와 채찍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이 그랬듯 압도적 승리로 힘을 주셔야 이 위기를 풀어갈 힘이 생깁니다. 보수 진보 중도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신지를 깊이 새기고 모든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도 국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겸손을 지키며 헌신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기상천외한 부정을 음모할지 모르는 악마적 상대를 결코 경시하지 않고 경계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 등에 대해서도 절대 경계를 풀지 않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악수와 포옹의 횟수가 줄어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에서 시작된 빛의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폭발적 참여로 세계가 찬탄할 국민 승리의 K민주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투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천준호 전략부장님. 저는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도 혹시 질의. 잠깐만요. 이거 배포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를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아직 받아 보셨나요? 이제 배포를 하실 건가요? 배포 이미 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KBS 원동이라고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대선 전에도 좀 추진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건지. 사퇴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이미 국민과 법원 그리고 판사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한 법원 내의 목소리도 이미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국민의 뜻을 저희는 깊이 존중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남마와 같은 전국을 풀어나갈 안정적인 지혜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도 감안하면서 차근차근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원,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권위와 존중을 잃어서 본인의 정치적 또는 법적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상당한 거부감을 사고 있는 형태의 서의 존재 의미는 이미 그 상태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천천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11시에 아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고정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공당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 교체를 넘어서 새로운 후보의 공모를 정상적인 국민이 알 수 없는 시각에 정상적인 국민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국민 중에 대표가 될 사람이 아니고는 내통하거나 음모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전혀 시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음모하고 마감해서 처리한 일종의 협잡 도둑 그 후보 재선출 습격 사건과 같은 사건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발언을 떠나서 그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지금 사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당도, 그와 관련된 지도부도, 그에 응하신 분들도 아마 그 과정이 이루어진 전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수사와 국민적인 질문에 잘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후보 등록을 하시기보다는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구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전준호 전략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한 말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의 내란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문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그 결과보다 사실은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부지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치 논평 수준의 내용이었고 사법부가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한덕수,
조이대로 이어지는 내란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극단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와 민주당은 내란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암살 테러, 사법 테러, 정치 테러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테러 대응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천진호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당무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국힘 당원당규에 의해서 후보로 선출되면 부여받게 되어 있는 당무우선권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후보 자격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선험적 판단을 이미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국힘 지도부, 쌍권 지도부가 원하는 결정을 법적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선거 가운데 후보자가 행하는 수많은 정치적 공약 또는 정치적 발언 중에 일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그가 당선되었을 경우 후보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기상천외한 전무후무의 판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히 이런 판례를 입에 담은 재판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가? 어떻게 이런 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각적으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에 그 10분의 대법원 정치판사들은 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들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즉각적 판단을 한번 요청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이틀 안에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원과 곳곳의 법원에서 지귀현 판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판단들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 판사들의 카르텔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 윤석열 카르텔, 검찰 카르텔, 법원 내의 조희대 카르텔은 어디까지 손이 뻗쳐 있는가? 그리고 그 카르텔은 얼마나 법적이 아닌 황당 무계한 논리를 국민 앞에 법의 이름으로 들이댈 것인가? 과연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해하라는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묻고 싶고, 이번에 아까 그 수사 대상이 필연적으로 될 것이라고 한 쌍권 지도부의 처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낸 그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도, 해당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국민적 질문과 상응하는 합법적 질문의 과정이 불가피하게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네, 말씀하시죠. 그 아까 이제 잠깐만, 저기서 연합뉴스 기자 정준호입니다. 방금 전에 좀 합당한 그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국민적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대응을 좀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요새는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시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 시간에 아마 국민들께서 다양한 지혜와 그 액션 플랜을 짜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잘 지켜보고 취합하고 당으로서 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의논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겠습니다. 네네. 그 테러 위협 이제 이런 것도 대비한다고 강조하셨었는데 지금 오늘 3차 경청 투어 마지막 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 중심의 선거 운동, 후보의 선거 운동이 후보 등록 이후에 조금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첫째는 후보께서
사실은 지난 칼테러 이후에 그런 테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수준의 약간 초연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에서 사실 그동안에도 경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도 후보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과의 접촉의 면을 좁히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쭉 견지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시작하고도 특히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국힘의 그 내부 폭거 쿠데타 이후에 결국 국힘이 기대할 것이 후보에 대한 테러밖에 없어서 저러는 것 아닌가. 저런 것 때문에 김문수, 이재명 훨씬 강한 공당 후보들은 지켜보지 않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에 대해서 24시간 경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경호에 대한 우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대위의 가장 깊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후보는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국민들은 나가는 것마다 구름같이 몰려들고 그런데 다양한 제보가 막 폭주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대위가 가장 큰 사실 고민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한 단위들이 모여서 테러 대책 회의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뭐 국민과의 접촉을 안 하면 그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과 접촉하겠다 선언하는 후보의 강한 의지가 워낙 분명한 상태여서 저희로서는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혹시 이후의 유세 과정에서 어떤 공간, 어떤 장소와 방식으로든 후보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포옹이라든가 악수 그런 어떤 현장 접촉에 제약이 좀 생기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질문,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예.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